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이제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Cancer Associated Thrombosis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Cancer Associated Thrombosis에 대한 에피데미올로지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 현재까지 클리니컬 트라이얼들의 주요 아웃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저희가 도학을 캔서 어소시에이티드 트롬보시스 환자들에서도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이러한 환자들에서 스페셜 서파퓰레이션에서 안티코아귤레이션을 결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커런트 가이드라인을 간략히 요약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캔서 어소시에이티드 트롬보스에서 도학을 사용한 리얼월드 데이터들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최근에 분석했었던 코리안 네이션와이드 스터디의 결과에 대해서 함께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캔서 어소시에이티드 트롬보시스는 잘 알고 계신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캔서 VT와 같은 경우에 캔서 페이션트에서 약 20% 정도에서 발생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런 캔서 페이션트에서 디지즈 프로그레션과 함께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캔서 페이션트에서 이러한 VT의 리스크는 환자들의 세팅에 따라서 다소 다르기는 하고, 그리고 환자들의 베이스라인에 가지고 있는 이제 환자의 캔서 타입, 그리고 다이그노시스를 할 때의 상태, 키모테라피 여부, 그리고 디텍션 메소드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지만, 이런 환자들에서 대략적으로 relatives 리스크가 4배에서 7배가량 증가하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최근에 발표가 되었었던 큰 스터디를 확인을 해보면 데니시 파퓰레이션에서 1997년부터 2017년까지 굉장히 많은 숫자들의 환자를 분석을 하였고, 이제 12달째 VT의 리스크가 일반적인 제너럴 파퓰레이션에 비해서 올 캔서 페이션트에서 해자드 레이시오가 9.1, 그리고 키모테라피나 타겟티드 테라피를 받고 있는 이런 환자들의 경우에는 해자드 레이시오가 20배 정도로 증가하는 것을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본 연구에서는 1997년부터 2017년까지 약 20여 년 동안 시리얼로 트렌드를 보았을 때 VT가 점진적으로 캔서 환자에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이제 이러한 페럴 인크리스의 원인은 다들 잘 짐작하실 수 있는 것처럼 환자들에서 키모테라피와 여러 가지 타겟티드 테라피와 같은 이런 이제 약제들의 사용이 점진적으로 증가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CT 스캐닝과 같은 그런 스크리닝 메소드가 이제 증가를 하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환자들의 서바이벌이 증가하는 것이 이제 이런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환자들에서 보시면 키모테라피나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안티 안지오제닉 테라피를 하는 환자들에서도 이런 큐뮬레이티브 VT의 인시던스가 증가를 하지만, 이 이외에 TKI나 이뮤노테라피를 하고 있는 이런 환자들에서도 인시던스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Cancer Associated Venous Thromboembolism에서 어떠한 치료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처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비타민 K 안타고니스트를 사용을 하다가 2000년대 이후로 들어서 여러 가지 로 몰레큘러 웨이트 헤파린을 사용하는 연구들이 발표가 되어서 로 몰레큘러 웨이트 헤파린들이 이런 이제 초이스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2018년 이후로 이런 도학이 이런 캔서 어소시에이티드 트롬보스 환자들에서도 성공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현재는 이에 대한 에비던스들도 쌓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 몰레큘러 웨이트 헤파린과 비타민 K 안타고니스트의 에비던스에 대해서는 모두들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로 몰레큘러 웨이트 헤파린을 사용을 하였을 때 환자들에서 약 이제 6%에서 8% 정도의 리커런트 VT 리스크를 보고를 하고 있고, 임상적으로 좀 리커런트 VT의 리스크는 significantly 감소를 시키면서 메이저 블리딩에 있어서는 크게 증가를 시키지 않는 그런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를 해보았을 때 최근에 이제 도학과 로 몰레큘러 웨이트 헤파린을 비교한 여러 가지 랜더마이즈드 트라이얼들의 결과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각각의 도학에서 클리니컬 아웃컴이라든지 아니면 치료의 방침이 각각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VT 리커런스에 있어서 약 5%에서 7.9% 정도까지의 이제 이런 리커런스 레이트를 보고를 하고 있고, 그리고 메이저 블리딩에 있어서도 이제 로 몰레큘러 웨이트 헤파린과 비교를 했을 때 컴페어블 하다는 이런 아웃컴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대표적으로 이제 가장 최근에 발표가 되었고 가장 많은 환자를 인롤했었던 카라바지오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아픽사반 10mg BID
일주일 사용을 하고 5mg BID를 총 6개월 그리고 달테파린 세라피틱 도스를 비교를 하는 그런 연구 논 인피어리티 클리니컬 트라이얼이었습니다. 프라이머리 아웃컴은 리커런트 VTE였고 그리고 메이저 블리딩들은 확인하는 연구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펄모너리 엠볼리즘 환자가 약 50% 정도 확인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환자들이 다 이제 클리니컬 트라이얼에 인롤이 되면서 액티브 환자인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인롤먼트 시점에 캔서 트리트먼트를 하고 있는 환자들이 60.8% 정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환자들에서 이제 솔리드 튜머의 어떤 이제 구성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 콜로렉탈 캔서 환자들이 약 20% 정도 포함이 되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판크레아트 빌리아리 환자들이 각각 한 7% 정도, 어퍼 지하의 환자들이 약 5% 정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카라바치오에서 메이저 아웃컴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면 리커런트 VT에 있어서는 아픽사반이 달테파린과 비교해서 해자드 레이쇼가 약 0.63 정도로 감소를 시킴을 보고를 하였고, 메이저 블리딩이나 메이저 GI 블리딩 그리고 클리니컬리 렐러번트 논 메이저 블리딩과 같은 경우에는 컴페어블한 아웃컴을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다양한 연구들을 함께 모아서 분석을 해보았을 때 리커런트 VT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비록 임상적으로 클리니컬리하게 이제 이게 시그니피컨트하지는 않았지만 리스크를 조금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보고를 하였고, 그리고 메이저 블리딩에 있어서도 임상적으로 유의한 증가는 이제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들에서 클리니컬 렐러번트 논 메이저 블리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메이저 블리딩에 대해서만 주로 이제 얘기를 하지만 환자들을 실제로 치료를 할 때 이런 이제 블리딩은 종류가 어떤 것이든지 상당히 이제 바더섬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환자들에서도 이제 비록 이게 클리니컬하게 임상적으로 이제 크게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좀 증가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었고, 올코스 모탈리티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군행 간의 차이가 없다는 점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환자들에서 도학을 이제 캔서 어소시에이티드 트롬보스 환자들에서 모두 일률적으로 함께 이제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각각의 임상 연구들에서 들어가 있는 캔서 환자들의 서파퓰레이션을 좀 확인을 해보면 각각의 연구에서의 환자들의 파퓰레이션이 조금씩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메타스타틱 디지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담 VT에서는 약 35% 정도의 환자만이 액티브 메타스타틱 디지즈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었음에 반면 카라바치오와 같은 경우에는 67.1%까지의 환자들이 메타스타틱 디지즈를 가지고 있는 환자였습니다. 또한 이제 이런 환자들에서 이제 적게는 한 61.3%, 많게는 70% 같이 액티브 캔서 트리트먼트를 받고 있는 환자들을 포함하였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GI 캔서에 있어서는 거의 적게는 29%, 많게는 43%까지 GI 캔서 환자들을 포함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세부적인 환자들을 보면 어퍼 GI 캔서 환자들은 굉장히 이제 적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환자들에서 메이저 블리딩이 어느 부분에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보면, 각각 환자들이 이제 호쿠사이 VT 캔서, 셀렉트디 카라바치오 트라이얼에서 메이저 블리딩이 약 7%, 5%, 4% 정도 발생을 하였는데, 그 중에 상당히 많은 수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upper gastrointestinal bleeding, 그리고 일부의 환자들이 lower gastrointestinal bleeding을 호소하였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환자들에서 GI 캔서 환자들에서 이런 그 GI 블리딩에 대한 추가적인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종 연구들에서 GI 캔서 페이션트들에서 서브그룹 아날리시스를 시행을 하였는데요. 일단 호쿠사이 VT 캔서 서브그룹 아날리시스를 확인을 해보면 이제 논 GI 캔서 환자들에서는 이제 에독사반을 사용하던 로우 몰레큘러 웨이트 헤파린을 사용하던 블리딩 리스크가 그렇게 유의미하지는 않은 반면에 GI 캔서가 있었던 환자들에서는 도학을 사용하였을 때 블리딩 리스크가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환자들에서 토탈 GI 캔서 환자들에서 블리딩의 양상을 좀 살펴보면 한 165명의 토탈 GI 캔서 환자를 분석을 하였을 때 메이저 블리딩이 약 12.7%에서 확인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시비어한 환자들이 약 5케이스 정도 확인이 되었고, 이 토탈 GI 캔서들에서 이제 블리딩이 있었던 곳은 거의 다 upper GI나 lower GI 블리딩을 주로 호소를 하였고, 나머지 부분에서 메이저 블리딩을 호소한 부분은 이제 거의 없었던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N수가 좀 작기는 하지만 스토마 캔서 환자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환자들에서는 이제 약 3분의 1 정도 가량이 이제 메이저 블리딩을
호소를 하였고 그것이 전부 다 어퍼 GI 블리딩임을 볼 수가 있었고 헤파토빌리어리 캔서 환자 같은 경우에도 약 21.4%의 환자들이 이제 블리딩, 메이저 블리딩을 겪었는데 이런 환자들도 어퍼 GI 블리딩이 주로 컨선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카라바초 서브그룹 아날리시스를 확인해 보면 카라바초에서 이제 메이저 블리딩은 약 3.8% 정도를 이제 보고를 하였는데 그와 비교를 해보았을 때 GI 캔서의 메이저 블리딩 확인을 해보면 이런 환자들에서 조금 높기는 하지만 아픽사반과 달테파린을 비교를 하였을 때는 이제 도합군에서 유의하게 더 증가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른 블리딩의 어떤 파라미터들을 살펴보았을 때 다른 일반적인 캔서 환자들에 비해서 GI 캔서 환자들이 이제 블리딩의 리스크가 전반적으로는 조금 높다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블리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 서브그룹의 이제 다른 GI 캔서들을 세분화해서 살펴보았을 때에는 이제 어퍼 GI 캔서가 있었던 환자들에서 조금 확연히 GI 블리딩이 메이저 블리딩이 좀 높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인트라크레니얼 디디즈가 있는 환자들에서 이제 안티코아뷸레이션에 대해서 몇 가지 에비던스들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결과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2016년에 나온 연구여서 이제 조금 시간이 되기는 했지만 주로 이제 와파린과 로 몰레큘러 웨이트 헤파린을 중심으로 해서 안티코아뷸레이션을 하였을 때 ICH의 리스크에 대해서 연구를 한 이제 결과를 좀 가져왔는데요. 브레인 메타스타시스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ICH의 리스크가 이제 그렇게 유의미하게 안티코아뷸레이션을 했다고 해서 유의하게 증가하진 않았지만 프라이머리 CNS 튜머가 있었던 환자들에서는 좀 다소 증가를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도학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보고를 했던 몇 가지 데이터들을 살펴보면 비록 거의 대부분의 이제 그 연구들이 충분한 인수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았고 그리고 이제 도학이나 에녹사팔이나 이런 약제들을 사용한 그 환자들의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스가 상당히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것을 감안하고 본 논문에서의 아웃컴을 좀 살펴보면 이제 도학을 사용했었을 경우에 로 몰레큘러 웨이트 헤파린을 사용했을 때보다 이제 프라이머리 CNS 튜머에 있어서는 좀 임상적으로 유의미하게 이제 조금 ICH 인시던스가 낮다고 보고를 하였고 브레인 메타시스가 있는 경우에도 이제 ICH가 비록 시그니피컨트하진 않았지만 좀 적은 양상을 보고를 하였습니다. 비슷하게 이제 가장 최근에 2020년에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에 따르면 여기도 이제 환자들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는데요. 각각의 군에 약 41명, 55명 정도의 환자가 포함이 되어서 이러한 환자들에서 이제 브레인 메타스타시스가 있는 환자들만 해서 도학과 로 몰레큘러 웨이트 헤파린을 사용을 하였을 때 인트라크레니얼 헤모리지의 인시던스를 살펴보면 이제 해자드 레이쇼가 이제 걸쳐 있기는 하지만 도학을 사용한 군이 로 몰레큘러 웨이트 헤파린을 사용한 군보다 인시던스가 낮음에 대해서 보고를 하여서 나는 이런 환자들에서도 도학이 이제 성공적인 치료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시사를 하고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주로 우리가 안티코아뷸레이션을 했을 때 ICH의 리스크를 어세스를 하는 펜워드 스코어를 어세싱을 해보았을 때 이러한 환자들에서는 하이 펜워드 스코어가 반드시 높은 ICH 리스크랑 연관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를 하여서 이러한 환자분들에서 ICH의 리스크를 어세스를 할 수 있는 추가적인 툴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커런트 가이드라인, 메이저 가이드라인들을 살펴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캔서 어소시에이티드 비너스 트롬보 엠볼리즘에서 로 몰레큘러 웨이트 헤파린과 함께 도학을 이제 사용하는 것을 레코멘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소 6개월 이상 치료를 하고 그리고 환자의 리스크 베네핏 프로파일을 고려하여서 환자가 치료를 계속하고 있거나 액티브 캔서를 가지고 있으면은 안티코아뷸레이션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시를 했었던 트리트먼트 셀렉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살펴보시면 환자가 라이프 익스펙턴시가 3개월 이상이 남았거나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심토마틱 임프루브가 필요한 경우에는 안티코아뷸레이션을 고려를 하게 되는데 환자의 GI 프로블럼이나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환자가 어퍼 GI 서저리를 했었는지 그리고 GI 심텀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이제 로 몰레큘러 웨이트 헤파린을 경우에 따라서 선택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도학 중에서도 어떤 도학을 주로 이제 조금 더 페이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좀 제시를 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장 최근에 이런 트리트먼트 셀렉션을 하는 메이저 가이드라인들에 있어서도 우선적으로 환자에서 안티코아귤레이션이 필요하면 블리딩의 리스크를 어세스를 하도록 하고 있고, 안주 디스플라시아나 GI 리전이나 베리시아 블리딩, 뮤코잘 톡시시티가 있는 치료를 하는 이런 환자들의 경우에는 GI 블리딩의 하이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고 로 몰레큘러 웨이트 헤파린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환자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약제의 DDI라든지 patient preference, comorbidity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제 사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라고 레코멘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도학을 사용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제 환자들의 리얼월드 데이터에 대해서 몇 가지 연구가 있어서 소개를 하고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본 연구는 이제 메디케어 데이터를 이용해서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칭을 통해서 환자들을 약 5,000명씩을 양군에 이제 셀렉션을 해서 도학과 와파린을 사용을 하였을 때 이 환자들에서의 아웃컴을 비교를 한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제 환자가 VT 다이그노시스 6개월 이내에 캔서 진단을 받았던 굉장히 액티브한 캔서를 스트릭트하게 잡아서 임상적으로 이제 확인을 한 그런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제 베리 하이 리스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캔서들이 이제 8.7%, 8.4% 가량 포함이 되었고, 이제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칭을 했기 때문에 양군이 잘 밸런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들에서의 아웃컴을 살펴보면 도학을 사용을 하였을 때 와파린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리커런트 VT의 리스크가 약 40% 정도 감소한다는 점에 대해서 보고를 하였고, 이러한 트렌드는 이제 본 연구에 포함된 도학이 아픽사반과 리바록사반이었는데 두 가지의 도학 모두 다 공이 확인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메이저 블리딩에 있어서도 전체적인 도학이 와파린과 비교를 해서 블리딩의 리스크가 좀 낮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고, 그리고 이제 통계적인 유의성을 획득을 아픽사반 같은 하진 못했으나 어쨌든 간 아픽사반과 리바록사반 공이 도학이 조금 더 블리딩 리스크에서 이제 좀 비교적 더 안전할 수 있음에 대해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 가장 최근에 보고가 되었었던 US 클레임 데이터를 보시면은 아픽사반 약 3,000명 정도의 환자들이 사용을 하였었던 그런 데이터를 로 몰레큘러 웨이트 헤파린과 와파린과 비교를 해서 보고를 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로 몰레큘러 웨이트 헤파린과 같은 파렌테럴 안티코아귤레이션을 하는 환자들에 비해서 아픽사반과 같은 이러한 약제를 사용했었던 환자들에서 지속적으로 안티코아귤레이션에 잘 메인테인 되고 있는 환자들의 비율이 조금 더 높음에 대해서 보고를 하였고, 이러한 환자들에서의 아웃컴에 대해서도 비교해보면 아픽사반을 사용하는 환자들을 로 몰레큘러 웨이트 헤파린과 비교하였을 때, 그리고 와파린과 비교를 하였을 때 리커런트 VT와 메이저 블리딩 측면에서 이제 리커런트 VT를 좀 감소시키고, 그리고 블리딩 리스크를 이제 더 높이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결과들과 비교를 해보았을 때 저희가 이번에 이제 2014년도에서 2018년까지 한국에서 이런 캔서 어소시에이티드 트롬보 엠볼리즘에 대한 치료에 대한 아웃컴을 분석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저희는 이런 캔서 어소시에이티드 트롬보 엠볼리즘의 환자에서 트리트먼트 패턴과 블리딩 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고, 지금 본 연구에 포함된 대상자들은 캔서 어소시에이티드 비너스 트롬보 엠볼리즘 환자가 총 27,205명, 그리고 다른 환자들이 57,711명을 분석을 하였습니다. 저희 연구에서는 VT 다이그노시스 이후로 이제 산정 특례를 받은 것이 VT 이내 5년 이내였었던 환자들로 액티브 캔서를 정의를 하였고, 파렌테럴 안티코아귤레이션, 도학, 와파린, 그리고 믹스트 사용 그룹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환자들에서 크루드 인시던스와 그리고 이제 캔서 어소시에이티드 트롬보시스를 차지하는 분율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았을 때 가장 큰 프로포션을 차지하고 있었던 환자들은 렁 캔서 환자였고, 콜로렉탈 캔서와 스토머 캔서가 그 뒤를 이어서 이제 한국 환자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스토머 환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자들에서 캔서 어소시에이티드 비너스 트롬보 엠볼리즘의 크루드 인시던스를 살펴보았을 때 렁캔서 환자들과 판크레아트 빌리아리 그리고 오바리안 캔서 환자들이 크루드 인시던스 1%가 넘는 그런 이제 높은 인시던스를 보이는 캔서 환자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환자들에서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스의 차이와 트리트먼트 패턴을 좀 살펴보면 우선 캔서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서 비교적 펄머너리 엠볼리즘이 합병되어 있는 환자들이 다소 많았다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아스피린이나 이제 클로피도그렐과 같은 이런 안티플레이틀릿 메디케이션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캔서 환자들보다는 논캔서 환자들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 분율이 더 많았습니다. 이런 환자들에서 처방 패턴을 살펴보면 논캔서 환자에서는 당연히 한 63% 정도의 환자가 도악을 사용을 하고 있었고, 캔서 환자들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도악이기는 하였으나 캔서가 아닌 환자들과 비교를 해보았을 때는 상대적으로 파렌테랄 안티코아귤레이션을 받고 있는 환자들의 분율이 좀 높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트렌드는 GI 캔서 환자나 GU 캔서 환자들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캔서 환자들을 각각의 안티코아귤레이션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았을 때 도악을 사용했었던 환자들이 약 14,000명, 파렌테랄 안티코아귤레이션을 했었던 환자들이 9,000여 명 정도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 환자들에서는 대략적으로 이제 저희가 히라 데이터를 이용한 스터디였기 때문에 다소간의 좀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대략적으로 약 80세 이상의 환자들이 약 10%에서 많게는 15% 정도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펄모너리 스롬보 엠볼리즘을 가진 환자들이 한 60에서 70% 정도 포함이 되었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들에서 캔서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서 블리딩의 리스크를 확인을 해 보았을 때 메이저 블리딩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캔서가 있는 환자들이 해자드 레이시오가 약 2.07로, 그리고 메이저 GI 블리딩이 있었던 환자들이 약 2.50 정도로 논 캔서 환자들보다는 예상한 것처럼 블리딩 리스크가 더 높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이런 GI 블리딩의 리스크나 메이저 블리딩의 리스크는 GI 캔서 환자들에서 그렇지 않은 캔서 환자들에 비해서 약 해자드 레이시오가 각각 1.3, 1.53 정도로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환자들에서 각각 캔서 환자들을 다 어떤 안티코아귤레이션을 하였는지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았을 때 이제 이런 환자들에서 첫 번째 메이저 블리딩과 메이저 GI 블리딩의 그런 이제 리스크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보면, 도악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캔서 환자들에서는 파렌테랄 안티코아귤레이션을 하는 경우에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메이저 블리딩과 메이저 GI 블리딩의 리스크가 낮았음을 확인을 할 수 있었으나 와파린이나 아니면 믹스드 안티코아귤레이션과 비교를 해서는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그런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GI 캔서 환자들로 조금 더 국한해서 살펴보면 이런 이제 경향이 조금 더 뚜렷하게 관찰이 되고, 이제 메이저 블리딩과 메이저 GI 블리딩 공이 도악에 비해서 이제 파렌테랄 안티코아귤레이션을 하는 환자들이 해자드 레이시오가 각각 0.59, 0.54로서 조금 더 블리딩 리스크가 낮다는 사실을 조금 더 이런 특징이 확연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에서 그러면 도악을 사용을 하였을 때 N수가 좀 많지는 않지만 각각의 도악에 있어서 특별히 블리딩의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추가적인 이제 결과들을 좀 살펴보면, 이제 아픽사반, 다비가트란, 에독사반, 리바록사반을 사용했었던 환자들에서 저희 환자들에서는 뭐 임상적으로 유의미하게 어떤 안티코아귤레이션이 안티코아귤런트가 조금 더 블리딩 리스크를 올린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임상적으로 이제 유의성은 없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GI 캔서 환자들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이제 환자들의 N수가 좀 각각 적어서 이제 좀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임상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이제 트렌드상 아픽사반을 사용했었던 환자들에서 블리딩이 조금 높은 것처럼 보이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캔서 어소시에이티드 스롬보 엠볼리즘에서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연구들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간략하게 언급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 캔서 어소시에이티드 스롬보 엠볼리즘에 대한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 클리니컬 트라이얼들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이런 환자들에서 익스텐디드 안티코아귤레이션의 베네핏과 그리고 세이프티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연구자들에 의해서 옵저베이셔널 스터디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데이터를 확인한 아벨라시맙 같은 이런 약제들을 사용하여 치료를 하는 그런 몇 가지 클리니컬 트라이얼들이 진행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환자들이 이 안티코아귤레이션을 하게 되면 캔서 어소시에이티드 트롬보 엠볼리즘 환자들이 치료 초반부에 VT 리커런스가 가장 높고 메이저 블리딩 리스크도 높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쿠사이 캔서나 이런 이제 치료를 했었을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옵저베이셔널 스터디의 결과를 보았을 때, 하지만 6개월 이상, 6개월 이후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환자들에서 VT 리커런스가 적게는 약 1.4%에서 많게는 8.0%까지, 그리고 메이저 블리딩도 적게는 1.1%에서 한 4%까지 이런 메이저 컨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이 6개월이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리커런스나 블리딩의 리스크가 여전히 있음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백그라운드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익스텐디드 안티코아귤레이션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중에 한 가지 이제 에피캣 스터디는 액티브 브레스트, 프로스테이트, 콜로렉탈 캔서 페이션트들만을 대상으로 하여서 아픽사반의 풀도즈 5mg BID와 리듀스드 도즈의 이제 두 가지를 랜더마이제이션을 해서 리커런트 VT와 그리고 펄모널 엠볼리즘으로 인한 데스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자 하고 진행이 되고 있는 연구이고요. 본 연구는 이제 프라이머리 컴플리션 데이트가 2022년 11월, 2023년 4월에 스터디가 컴플리션을 예정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런 이제 토탈 니 아스로플라스티를 하는 환자들에서 VT 프리벤션을 위해서 아벨라시맵을 사용을 하였을 때, 이 아벨라시맵이라는 팩터 11 모노클로널 안티바디와 같은 경우에는 비너스 트롬보 엠볼리즘의 리스크를 낮추면서 비교적 세이프하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가 되었었는데, 이 캔서 어소시에이티드 트롬보 엠볼리즘에 대해서도 이런 아벨라시맙을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이 약제는 가장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투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약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들이 우리에게 이제 또 다른 도약 이외의 새로운 대안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 결과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도약이 캔서 어소시에이티드 비너스 트롬보 엠볼리즘 환자에서도 안전하고도 이펙티브한 트리트먼트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블리딩이 하이 리스크인 환자들에서는 조심히 사용을 해야 한다는 부분, 그리고 이러한 환자들에서 결국은 안티코아귤런트를 이제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에피커시, 세이프티, 튜머 타입, 코모비디티, DDI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프랙티컬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옵티멀 안티코아귤런트 초이스, 그리고 새로운 약제, 그리고 듀레이션 오브 트리트먼트에 대해서 새로운 연구들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 코리안 데이터에서 만들었었던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